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 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은 어떤 뉴스 속으로 좀 훅 들어가 볼까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요. 예. 두 번의 구속 위기를 모두 모면했죠. 그렇죠. 갑질 폭행 혐의에 이어서 이제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해서도 청구된 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무죄라는 뜻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구속할 필요는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어요. 그렇죠. 그제 밤에 유치장을 빠져나온 이명희 씨는 이제 한시름 놓은 모습이었는데 예. 그 기괴한 고성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달라진 목소리에도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죠. 왜 일할 때 올라올 때 개인 전화 들고 와? 왜 개인 전화 놓고 야? 이거는 일할 때 구속영장 2번 기각되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억울한 거 없으세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앞에 목소리는 그 운전기사한테 소리 지르는 이명희 씨. 네. 뒤에 나온 목소리는 유치장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기자들한테 말하는 목소리. 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른 목소리. 이게 잠이 확 깹니다. 홍뉴스 듣고 시작부터. 근데 구속영장 기각이 20분만이 아니었죠. 네, 어머니 20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았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에는 예. 구속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란 뜻은 아닌데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뜻인데 이것만으로도 혹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거 끝나버릴까 이런 걱정들을 직원들이 하는 거죠. 그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직원들의 허탈함 그게 바로 이 영장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던 촛불 집회는요. 지난달 말에 4차 행사 이후에 지금 열리지 않고 있고요. 예. 직원연대 단체 대화창을 만들면서 여론을 주도했던 그 익명의 관리자도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거든요. 한 2,000명이 카톡방에 모여서 익명으로 직원들끼리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내부 입장차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동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 훅뉴스에서는 불신지옥 덫에 걸린 대한항공 직원들의 속사정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불신지옥이라는 덫에 걸린 대한항공 직원들의 속사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주의 갑질 부분에만 계속 집중해 왔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뒤에 대한항공 내부의 이야기, 직원들의 분위기 그걸 취재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불신지옥이라고 하셨는데 불신지옥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상황인지 대한항공 직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는 걸 시작해보죠. 예. 목소리는 변조했습니다. 예. 이제 엑스맨이라는 게 존재했었잖아요, 과거에. 이거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고자질하면 자기가 이제 좀 이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한 보고들도 많이 올라간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누가 아군이고 누가 뭐 사측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엑스맨? 네. 동료들 사이에 있으면서 잘못을 고자질하고 분열 일으키고 그런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사측은요. 현재는 그런 엑스맨이 있지도 않고 그런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관행이 남아있다는 게 직원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과거에 있긴 있었다는 건 인정하는군요. 네. 그런 규정이요. 지금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엑스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나의 단점을 위로 보고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일부는 보고서를 위로 올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사는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그러니까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보고받는다 알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되니까 동료들하고 회사 일을 두고 왈가왈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신뢰하는 동료 사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말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도 있다는데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뭐 누가 엿듣기라도 한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이규남 전 위원장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우리는 비행 중에 있거든 모든 게 녹음이 되거든요. 비행이 끝나면 이제 한두 마리 이제 사적인 얘기도 할 거잖아요. 최소한 마지막 2시간은 정비사들이 바로 꺼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모니터하고 있다라는 소문들을 계속 내죠.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그러니까 비행 중에 기장, 부기장들 사이의 교신 기록은 뭐 당연히 저장이 되지 안전을 위해서 녹음이 되는 건 맞을 텐데 네. 이 녹음물이 누군가에 악용될 수 있다, 새나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을 조종석에서 함께 보내야 하는 조종사들마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같은 조종석 안에 있으면서도요. 그래요. 최근에는 새로운 업무 방식이 적용되면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화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화라면은 내 스마트폰 안에서 SNS, 카톡 뭐 네. 이런 걸로 이야기 나누는 거 그걸 어떻게 들여다봐요? 그건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남이. 그러니까 지난 5월부터 외부에서 대한항공 업무 사이트에 접속하는 거는 예. PC나 스마트폰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에 VPN이라고 하는 가상 사설망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게 회사의 설명인데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깔아둔 채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하거든요. 직원들은. 잠깐만, 저는 이게 자리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회사 밖에서 회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요. 예, 특정 프로그램이 여기 깔려 반드시 있어야 깔려 된다. 있어야 됩니다. 예. 더군다나 항공사 특성상 세계 각지 그렇죠. 또 비행 중이기도 하고요. 예, 반드시 깔 수밖에 없거든요. 업무를 그러네요. 처리하려면. 불가피한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특정 프로그램을 깔린 채로 내가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되니까 예. 직원들은 개인 메신저 이용도 불안하다 이렇게 아. 말을 하는데요. 한 직원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그렇죠. VPN을 연결을 한번 하는 순간 회사를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서버에 연결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메시지가 이 앱을 사용하는 동안 전화기에 어떠한 정보들은 모니터링 당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깔 때 이제 염려를 하죠. 이 앱을 회사에서 준 이 앱을 사용하는 동안 전화기에 어떤 정보들은 모니터링을 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뜬다. 그러니까 야. 회사가 지정한 앱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이 염려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럼 실제로 혹시 그게 악용이 돼서 사찰이 된 사례도 있습니까? 일단 회사는 근거 없는 우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직까지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보니까요. IP를 추적해서 접속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조작하기에 따라서는 일부 정보를 빼내는 것 불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앱을 뭐 쓸 수 있죠. 써야 되는 상황이면 써야 되고 아까 전에 조종사들 간의 녹음도 뭐 해야 되죠. 문제는 그 밑에 불신이 짙게 깔려 있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회사 전체가 불신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네,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아, 그래요. 사실은 이 갑질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 사주 일가 전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직원들이 생각보다 잠잠하다. 왜 폭발하지 못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하면서 궁금해했잖아요. 이게 땅콩 회항으로부터는 3년 반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위기가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사측이 가만히 있어도요. 그런데 직원들이 이렇게 불신 속에 분열된 것 이게 원인이 아니라 사실은 결과겠죠. 그렇겠죠. 돌이켜보면요. 대한항공 직원들의 반란은 지난 2000년쯤에도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네. 기존 노동조합 안에 남녀 승무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객실 승무지부가 만들어지면서 예. 이게 노동요건 개선에 적극 나섰던 건데 회사가 당혹해했습니다. 아. 바로 그때 만들어진 게 앞서 말한 엑스맨 제도라는 겁니다. 아, 2000년에 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게 엑스맨 제도? 맞습니다. 당시 객실 승무지부에서 활동했던 대한항공 직원의 말 들어보시죠. 예. 말은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내부 조직 문화를 평가하고 이런 거긴 했지만 누가 회사에 로열티가 없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기 위한 거라고 모두 생각을 했었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누가 나를 감시하고 누가 나를 보고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사가 인사고과 평가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상 회사가 동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셈이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대놓고 노동자 탄압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 조장하는 게 직원 통제에 더 악랄한 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대한항공의 현 주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는 사측이 별달리 직원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뭐 외부 수사가 대한항공에 변화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있긴 했지만 예. 또 번번이 구속영장마저 그렇게 기각된 현실이기도 하고요. 어제 저희가 권영철의 Y뉴스에서도 짚어봤지만 이 한진그룹 일가의 비도덕성이 계속 드러나지만 사법 처리는 또 별개의 문제. 지금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거든요. 네네. 예, 이렇게 되니까 뭐 직원들은 사실상 와 이거 문제는 제기했지만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겠네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설령 총수 일가가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예. 또 경영진에서 일부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예. 그 기업 문화 자체가 바뀔 수가 있을까요? 결국 진짜 직장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원들 스스로가 더 용기를 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 불신의 틀을 깨고 나가야 깨야죠. 된다. 네. 누군가 나가면 서로 따라가면서 이게 좀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 119의 박점규 활동가의 말입니다. 본인들이 못 깨는 걸 밖에서 깨주나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지금과 같은 좋은 기회고 우리나라에서 어느 기업도 이렇게 주목받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언론이 이렇게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고 정부도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되거든요. 지금 대한항공 이 사주 일가 때문에 이런 고통 겪고 있지만 직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네. 이 기회에 대한항공 내부의 분위기를 쇄신해서 좋은 전환의 계기로 삼아봐라. 이게 지금 외부의 충고, 전문가들의 충고군요. 맞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예.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상징처럼 돼버린 그 마스크를 벗어던져야 한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거든요. 집회 나올 때 신원이 드러날까 봐 쓰고 나왔던 그 마스크.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집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쓴 거 아니에요? 그렇긴 어쩔 하죠. 수 없이. 맞습니다. 근데 나의 신원이 감춰줄 수는 있겠지만 그 옆에 동료를 알아보지도 못하게 되죠. 예, 예. 힘을 키울 수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 그 단체 카톡방도 익명이고 네. 집회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 그렇죠. 이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긴 하지만 동시에 동력은 약해지는, 네. 조직력은 약해지는 거다. 앞서 2002년 객실 승무지부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먼저 했었던 그 선배가 예. 이제 투쟁에 나선 후배들한테 이런 말을 전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거는 적에게 나를 알리지 않는 도구도 되지만 아군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행을 나가더라도 그래 우리 같이 갔다 왔지 어저께 봤잖아 우리 집회에서 내 편이었지 하고 든든한 마음들이 안 생겨요. 사람이 적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벗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갈 거다. 이게 근데 참 아이러니고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게 마스크 벗읍시다, 알을 깹시다라고 얘기하는 이분조차도 아직은 실명으로 인터뷰를 할 용기를 갖지 못하신 거잖아요. 네, 네. 결국 대한항공 안에 그 불신의 늪이라는 게 감이 잡히네요. 오늘 많은 분들이 취재에 응해 주셨지만은 예, 또 예. 대부분 또 저희가 익명으로 저를 음성 변조해서 변조까지. 예, 말씀을 전해드린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예. 아, 우리가 지금 사주 일가의 갑질 이야기만 항상 이렇게 보도하면서 들려드렸는데 갑질 문화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불신의 늪. 그 내부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가 김재훈 기자가 훅 들어가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결국 마지막 열쇠 직원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용기를 내는 것. 그게 마지막 해법일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잘 돼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중요한 회사, 큰 회사입니다. 거듭나기 위한 해법 하나를 오늘 던져주신 거예요. 김정은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감사합니다. 이명희 씨. 지난번에는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지만 기각됐었고 이번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만 어제 밤늦게 또 기각이 됐습니다. 자, 대한항공 직원들 오늘 땡볕더위에도 총수일가 퇴진 요구 게릴라 집회 진행했다고 하는데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직접 한번 들어봅니다. 대한항공의 이규남 기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명희 씨 구속영장이 두 번 다 기각됐네요. 어떻게 보세요? 갑갑하죠,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원래 사실 그 외국인 불법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이 건에 대해서보다 저희들은 그 상습폭행 이 혐의가 더 짙다고 봤었었는데 그 조양호 일가가 저지르고 있는 갑질을 넘어선 불법 행위 자체에 대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가 저희들한테는 대단히 갑갑하게 느껴지네요. 그 본질을 안 따지고 너무 거기까지만 다루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본질이 뭡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그 불법 가사 도우미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 하면 불법 가사 도우미를 사용한 주체는 이명희 자신이 아니고 사실은 그 가족 조양호 회장이 포함된 집에서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어떤 형태로 고용을 했느냐. 그 고용하는 과정이 불법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고용에 관계된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소환되고 구속되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조양호 회장 그리고 이명희 씨가 고용 과정을 직접 다 챙기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그 지시를 받고 대한항공의 누군가가 그 고용 과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가요? 당연하죠. 그 과정이 서로 직접 지시에 의했다면 그 지시한 사람들이 불법을 지시한 것을 떠나서 대한항공 직원이신 분으로 그런 걸 한 거잖아요. 사적인 일에. 그렇죠. 그게 바로 배임이 되는 것이고 서로 그런 지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책임진 이 담당 임원이나 개인적으로 만약에 회사 이
그 자산을 이용해서 고용해서 회장 집으로 보냈다면 네. 이거는 그거 자체가 예. 이게 뭐 정탁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제공하는 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직원들은 지금 뭐 조현민 전 전무, 조현아 전 부사장, 뭐 이명희 이사장 이미 다 뭐 직위에서 물러난 상태인데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도 이명희 씨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에서 어떠한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일을 지시하고 실행하게 함에 있어서 모든 대한항공 자산 직원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데 예. 이게 뭐 서로 법적으로 어떤 그 등기 임원이라든가 이런 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아하. 지금 경영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예. 회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힘을 쓴다 그러면 예. 뒤에 물러나 있든 전면에 나와 있든 뭐 전혀 달라진 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바꿔야 되죠. 지금 현재 대한항공의 이사회 구성은 뭐 거의 100% 이 조양호 회장 가까운 사람들로만 구성돼 있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고 여태까지 그 장기간에 걸쳐서 임용돼 있는 점 그리고 엄밀히 따져보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점들을 미뤄볼 때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예. 가장 가까운 신뢰로 제가 2번에 걸쳐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위원장 신분으로서 대한항공 주주 신분으로서 주주총회에 입장하고 발언하는 것까지 물리적으로 제지당하고 아예 작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내세워서 예. 주주 신분을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제가 입장 자체를 못하게 시간을 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주총회에 참가해서 어떤 호의적인 발언이 됐든 회사 경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됐든 간에 지적을 하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주주총회 참석도 막아버렸다 한마디로. 예, 그렇죠. 그런 거의 100% 조양호 회장 쪽으로 되어 있는 이사진의 구성을 바꿔낼 방법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지가 지금 필수공익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익 사업장에 최소한 그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 행동권이나 이런 걸 제약을 한다 그러면 반대로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하는 것들은 그렇죠. 예. 정부가요. 예. 그리고 뭐 정부만이 아니잖아요. 국민연금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주식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주주 신분으로서도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되고 정부와 국민연금이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뭐 일단은 사회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갖고 있는 이 재벌들이 적폐 청산하는 의미에서라도 소액주주 운동은 당연히 일어나야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소액주주 운동과 더불어서 우리 대주주의 하나인 국민연금에서 관여를 해서 예.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바꿔내야 바꿔내지 된다. 못한다면 힘들 것이라고 지금 봅니다. 국민연금이 자료를 보면 약 12%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소액주들은 몇 프로 정도 갖고 있습니까? 뭐 나머지는 그러면 대부분 소액주주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조양호 일가가 갖고 있는 뭐 30% 내외 예. 집으로 하면 사실은 상당한 액수가 소액주주 또는 뭐 외국계 그냥 단순하게 경영보다는 예. 뭐 주식 투자로서 이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예. 지금 그 조양호 회장의 이와 같은 잘못들이 국민들 앞에 알려지면서 대한항공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뭐 중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요. 예. 실질적으로 한 3, 4년 동안 항공 영업 환경이 대단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대단히 우호적으로. 예. 유가는 뭐 대단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관광 산업은 뭐 활성화됐다고 보고요. 예. 뭐 중국 시장이라든가 옆에 이웃 나라들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네. 뭐 만약에 정상적인 영업만 한다 그러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떨어질 수는 없는 주식이다. 단 지금 이대로 가서는 네. 결국은
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극단적인 거죠. 바꿔내지 못하면 거의 망하는 것이고 예. 바꿔낸다 그러면 주식은 오를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또 소액주주들도 대한항공 주가를 올리기 위한 그 방법으로라도 조양호 회장 일가를 퇴진시켜야 한다 이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경영에 영향을 못 주게 해야 된다. 예, 지금 조양호 회장과 그 아들 같은 경우 스스로 경영권을 내놓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죠?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부터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이규남 기장이었습니다. 부가 만들어지면서 예. 이게 노동요건 개선에 적극 나섰던 건데 회사가 당혹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만들어진 게 앞서 말한 엑스맨 제도라는 겁니다. 2000년에 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게 엑스맨 제도? 맞습니다. 당시 객실 승무지부에서 활동했던 대한항공 직원의 말 들어보시죠. 예. 말은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내부 조직 문화를 평가하고 이런 거긴 했지만 누가 회사에 로열티가 없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기 위한 거라고 모두 생각을 했었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누가 나를 감시하고 누가 나를 보고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상사가 인사고과 평가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상 회사가 동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셈이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대놓고 노동자 탄압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 조장하는 게 직원 통제에 더 악랄한 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대한항공의 현 주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사측이 별달리 직원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뭐 외부 수사가 대한항공에 변화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있긴 했지만 또 번번이 구속영장마저 그렇게 기각된 현실이기도 하고요. 어제 저희가 권영철의 와이뉴스에서도 짚어봤지만 이 한진그룹 일가의 비도덕성이 계속 드러나지만 사법 처리는 또 별개의 문제. 지금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거든요. 네네. 예, 이렇게 되니까 뭐 직원들은 사실상 와 이거 문제는 제기했지만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겠네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설령 총수 일가가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또 경영진에서 일부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그 기업 문화 자체가 바뀔 수가 있을까요? 결국 진짜 직장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원들 스스로가 더 용기를 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 불신의 틀을 깨고 나가야 된다. 네. 누군가 나가면 서로 따라가면서 이게 좀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요. 이렇게 되니까 동료들하고 회사 일을 두고 왈가왈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신뢰하는 동료 사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말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도 있다는데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뭐 누가 엿듣기라도 한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이규남 전 위원장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비행 중에 있거든 모든 게 녹음이 되거든요. 비행이 끝나면 이제 한두 마리 이제 사적인 얘기도 할 거잖아요. 최소한 마지막 2시간은 정비사들이 바로 꺼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모니터하고 있다라는 소문들을 계속 내죠.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그러니까 비행 중에 기장, 부기장들 사이의 교신 기록은 뭐 당연히 저장이 되지 안전을 위해서 녹음이 되는 건 맞을 텐데 이 녹음물이 누군가에 악용될 수 있다, 새 나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을 조종석에서 함께 보내야 하는 조종사들마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같은 조종석 안에 있으면서도요. 그래요. 최근에는 새로운 업무 방식이 적용되면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화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화라면은 내 스마트폰 안에서 SNS, 카톡 뭐 이런 걸로 이야기 나누는 거 그걸 어떻게 들여다봐요? 그건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남이. 그러니까 지난 5월부터 외부에서 대한항공 업무 사이트에 접속하는 거는 PC나 스마트폰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에 VPN이라고 하는 가상 사설망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게 회사의 설명인데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깔아둔 채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하거든요. 직원들은. 잠깐만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회사 밖에서 회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요. 특정 프로그램이 여기 깔려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항공사 특성상 세계 각지 또 비행 중이기도 하고요. 반드시 깔 수밖에 없거든요. 업무를 처리하려면. 불가피한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특정 프로그램을 깔린 채로 내가 PC나 스마트폰 이런 걱정들을 직원들이 하는 거죠. 그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직원들의 허탈함
그게 바로 이 영장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던 촛불 집회는요. 지난달 말에 4차 행사 이후에 지금 열리지 않고 있고요. 직원연대 단체 대화창을 만들면서 여론을 주도했던 그 익명의 관리자도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거든요. 한 2,000명이 카톡방에 모여서 익명으로 직원들끼리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내부 입장차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동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 훅뉴스에서는 불신 지옥 덫에 걸린 대한항공 직원들의 속사정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불신 지옥이라는 덫에 걸린 대한항공 직원들의 속사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주의 갑질 부분에만 계속 집중해 왔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뒤에 대한항공 내부의 이야기, 직원들의 분위기 그걸 취재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불신지옥이라고 하셨는데 불신지옥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상황인지 대한항공 직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는 걸 시작해보죠. 예. 목소리는 변주했습니다. 이제 엑스맨이라는 게 존재했었잖아요, 과거에. 이거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고자질하면 자기가 이제 좀 이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한 보고들도 많이 올라간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누가 아군이고 누가 뭐 사측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엑스맨? 네. 동료들 사이에 있으면서 잘못을 고자질하고 분열 일으키고 그런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사측은요. 현재는 그런 엑스맨이 있지도 않고 그런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관행이 남아있다는 게 직원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과거에 있긴 있었다는 건 인정하는군요. 네. 그런 규정이요. 지금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엑스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나의 단점을 위로 보고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일부는 보고서를 위로 올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사는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보고받는다 알 수 있다는 얘기는.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은 어떤 뉴스 속으로 좀 훅 들어가 볼까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요. 예. 두 번의 구속 위기를 모두 모면했죠. 그렇죠. 갑질 폭행 혐의에 이어서 이제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해서도 청구된 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무죄라는 뜻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구속할 필요는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어요. 그렇죠. 그제 밤에 유치장을 빠져나온 이명희 씨는 이제 한시름 놓은 모습이었는데 그 기괴한 고성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달라진 목소리에도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죠. 왜 일할 때 올라올 때 개인 전화 들고 와? 왜 개인 전화 놓고 야? 이거는 일할 때 구속영장 2번 기각되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억울한 거 없으세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앞에 목소리는 그 운전기사한테 소리 지르는 이명희 씨. 네. 뒤에 나온 목소리는 유치장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기자들한테 말하는 목소리. 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른 목소리. 이게 잠이 확 깹니다. 홈뉴스 시작부터. 근데 구속영장 기각이 20분만이 아니었죠. 네, 어머니 20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았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란 뜻은 아닌데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뜻인데 이것만으로도 혹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거 끝나버. 폰을 이용해야 되니까 직원들은 개인 메신저 이용도 불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 직원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그렇죠. VPN을 연결을 한번 하는 순간 회사를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서버에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메시지가 이 앱을 사용하는 동안 전화기에 어떠한 정보들은 모니터링 당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깔 때 이제 염려를 하죠. 이 앱을 회사에서 준 이 앱을 사용하는 동안 전화기에 어떤 정보들은 모니터링을 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뜬다. 그러니까 회사가 지정한 앱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이 염려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럼 실제로 혹시 그게 악용이 돼서 사찰이 된 사례도 있습니까?
일단 회사는 근거 없는 우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직까지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보니까요. IP를 추적해서 접속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조작하기에 따라서는 일부 정보를 빼내는 것 불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앱을 뭐 쓸 수 있죠. 써야 되는 상황이면 써야 되고 아까 전에 조종사들 간의 녹음도 뭐 해야 되죠. 문제는 그 밑에 불신이 짙게 깔려 있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회사 전체가 불신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아, 그래요. 사실은 이 갑질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 사주 일가 전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직원들이 생각보다 잠잠하다. 왜 폭발하지 못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하면서 궁금해했잖아요. 이게 땅콩 회항으로부터는 3년 반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위기가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사측이 가만히 있어도요. 그런데 직원들이 이렇게 불신 속에 분열된 것 이게 원인이 아니라 사실은 결과겠죠. 그렇겠죠. 돌이켜보면요. 대한항공 직원들의 반란은 지난 2000년쯤에도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네. 기존 노동조합 안에 남녀 승무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객실 승무